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형 갤럭시를 보기 위해 삼성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리는 없고 사무실 근처 삼성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왔어요. 사실 전 이번 갤럭시 S25의 실물을 보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언팩을 직접 봤는데요. 그 언팩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진짜 딱 생각한 대로 나왔네? 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언 영상에서 구글이랑 삼성 로고 딱 나오고 구글 임원이 나와가지고 재미나의 얘기를 막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딱 언팩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언팩은 AI 내용으로 가득 찰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랬고요. 측면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 기본 기능과 연동되는 AI 기능이 삼성 순정 소프트웨어랑 호환되는 걸 강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요 좀 재미없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품을 좀 실제로 살펴보고 정보를 좀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전이 될 만한 정보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갤럭시를 정말 사랑하는 유튜버로서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를 직접 써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점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이번 갤럭시 S25에 가장 놀란 거는 가격이었어요. 왜냐면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TSMC가 거의 독주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을 진짜 미친듯이 올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전작 대비해서 가격이 또 많이 오른 데다가 환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 S25의 가격을 동결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S24 같은 기본 모델은 램이 8기가였는데 S25부터는 12기가부터 시작하고요. S25 울트라는 16기가 램이 옵션으로 있는 거 보고 와, 저 진짜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미리 들으신 분들은 와, 진짜 이제 노태문이 아니라 가태문이다, 신태문이다, 태문이 형이 드디어 갤럭시를 정상화했다고 거의 신처럼 받들고 있는 거 보고 저도 좀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놀랬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갤럭시 S25 울트라에 들어가는 16기가 램은 1TB 스토리지의 삼성닷컴 전용 색상이 티타늄 제트 블랙 한정이라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상황에 가격 동결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번에 갤럭시 S25가 어떻게 가격을 동결할 수가 있었나? 요거는 노태문 사장님이 잘 하시는 원가 절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갤럭시 S25에서는 부품 제조사가 국내 업체에서 해외 기업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일부 기능이 또 빠진 덕분에 가격을 이렇게 동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 업체 바꾸고 이런 거는 당연한 자랑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진짜 펜에 블루투스 기능 빠진 거는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도요, 댓글로 보면 다른 건 몰라도요, 이렇게 S펜 뽑아가지고 버튼 눌러가지고 카메라 셔터로 쓰신 분들이 진짜 많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카메라 셔터 기능이 아무리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 같은 걸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원격 카메라 띄우고 설정하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요거 뽑아가지고 버튼 누르는 게 카메라 셔터로 쓰기 진짜 좀 편한 기능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평소에 안 쓰셨던 분은 모를까, 이걸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게 빠진 거는 이번에 좀 크게 느껴질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제 가격 얘기 그만하고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진짜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대충 보면 색상만 다른 그냥 같은 폰이라도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25 울트라는요, 옆에 24 울트라를 딱 갖다 대면 물론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겠지만 아니 24 울트라가 이렇게 못생겼었나 싶을 정도로 25 울트라가 정말 예뻐 보여요. 요 아이폰의 디자인을 좀 떠올리게 하는 각진 참스캔 스타일이랑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변경된 게 좀 젊고 트렌디한 느낌을 좀 많이 제품 디자인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되게 디자인이 이번 25 울트라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무게가 줄어든 것도 실제로 들어보니까 체감이 좀 됩니다.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무게가 한 14g 줄었다고 해서 전 이거보다 좀 더 체감될 줄 알았는데 체감 무게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덜 들었어요. 무게 중심의 변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고, 두께는 얇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제가 매장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파란색 하나 눈에 띄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갤럭시 언팩을 보니까 이번 S25 시리즈는 AI가 굉장히 강조된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나 울트라 모델이나 약간 AI를 연상케 하는 블루 색상이 좀 많이 사용됐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 색상이랑 플러스 모델에는 이렇게 아이스 블루라고 하는 이 색상이 가장 좀 예뻐 보였고요. 울트라 모델에서도 티타늄 실버 블루라고 하는 이 색상이 꽤나 고급스럽게 잘 뽑혔더라고요. 그리고 전작인 S24에서는요, 화이트 색상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는 울트라 모델에 이렇게 티타늄 실버라고 하는 화이트 색상이 있는 것도 좋았고요. 삼성닷컴이나 삼성 강남 안정으로 이렇게 블랙 색상을 판매한 것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색상도 전작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5에서 안에 들어간 부품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칩셋이잖아요.
그럼 이제 성능이나 발열에 대해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쿨링 시스템은요,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베이퍼 챔버의 크기가 한 40% 정도 커지면서 확실히 전작보다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칩셋도 갤럭시를 위한 AP가 이렇게 따로 나오니까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뭐 성능이나 발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성능도 성능인데 전성비가 좋아져가지고 해외에 있는 다른 스마트폰들 보면 배터리 사용 시간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도 이번 S25 울트라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역대 최고라고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우와 했는데, 일단 좀 공식 스펙 기준으로 보면요, 전작 대비해서 비디오 재생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늘어난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25 시리즈 전체가 24 시리즈랑 완전히 동일한데요. 이게 기본 모델인 S25 기준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작과 동일하고, 이 25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는 오히려 전작보다 좀 떨어졌다는 거는 살짝 의외였어요. 물론 이제 전작인 S24나 S24 플러스는 엑시노스 칩셋이었고, 이번 S25랑 25 플러스는 스냅드래곤 칩셋이라서 뭐 좀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글로벌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스펙상 사용 시간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거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물론 요즘 글로벌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는 아무래도 그 중국 스마트폰들이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스마트폰 크기가 한 이 정도쯤 되면 한 6000mAh쯤 굉장히 좀 용량이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갤럭시 S 시리즈에는 그런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뭐 예상하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리뷰하면서 좀 충격받을 정도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스피커였어요. 진짜 고음이 약간 귀를 찌를 정도로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번 갤럭시 S25 그 중에서도 이제 울트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스피커는 이게 같은 걸 썼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튜닝 방향이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걸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저음도 되게 많이 나아졌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찌르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언팩에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AI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좀 제가 예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말이 없어요. 뭐 전원 버튼 길게 누르면 제미나이랑 비스비랑 결합된 걸로 보이는 음성 비사가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특정 내용을 검색해서 삼성 노트에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삼성 캘린더에 추가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은 딱 예상한 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언팩을 보니까 뭐 AI 셀렉트를 이용해가지고 뭐 텍스트를 선택하고 여기에 뭐 표로 바꾸고 이런 건 좀 뭐 나름 신기하긴 했는데 저는 좀 익숙하고요. 뭐 서클 투 서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음악이 검색되고 그러는 건 지금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폴드 SE에도 지금 당장 그거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 갤럭시 S25의 AI 기능은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삼성 앱에 순정으로 접근하는 기능은 너무 예상한 그대로 나와서 그런가 크게 와닿지 않아서 이게 막 엄청나요, 대단해요 라고 호들갑 떨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요, 저는 평소에 챗GPT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챗GPT 앱을 실행시키고 거기에 궁금한 내용을 막 텍스트로 치고 물어보고 이러는 건 이 과정이 조금 불편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제미나이를 호출해가지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빅스비 수준에서는요, 조금만 내용이 복잡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주는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제 제미나이 기반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주니까요 확실히 좀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AI 기능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언팩에선 굉장히 짧게 넘어갔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모든 사진과 영상의 디테일을 AI로 살려주는 일종의 업스케일링 기술인 프로스케일러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촬영하고 나서 결과물을 직접 보정하는 건 아니고요, 원본 사진이나 영상은 그대로 좀 흐리게 나오더라도 그걸 갤럭시 S25의 갤러리 앱이나 아니면 25에서 실행되는 SNS에서 봤을 때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보이는 화질이나 퀄리티를 향상시켜준다는 건데요, 이게 아직은 전시용 제품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차이를 좀 못 느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잘 된다면 이거는 정말 AI를 잘 활용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사실 삼성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슈퍼 HDR이라고 갤럭시 순정 갤러리에서 봤을 때 결과물을 좀 선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정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네요. 전 사실 이렇게 사용자의 패턴의 변화를 전혀 주지 않고 AI가 뒤에서 알아서 막 작동해서 사용자에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런 게 진짜 AI 스마트폰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인데, 이번 S25의 카메라는요, 촬영 품질도 뭐 품질인데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서 요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언팩에 소개된 내용 중에 요 베스트 얼굴 기능 써봤는데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지금 베스트 얼굴을 누르면 지금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을 감은 거 말고 눈을 뜨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AI로 얘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걸 적용하려면 반드시 처음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모션 포토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모션 포토 기능은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이 기능이 바로 모션 포토 기능인데요. 이거는 여기에서도 켤 수 있고 이걸 눌렀을 때 이쪽에서도 이렇게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모션 포토가 없는 이런 사진들은 수정에 들어갔었을 때 여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따로 얼굴을 바꾸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모션 포토가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영상을 보면 사진을 찍었는데 모션 포토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수정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메뉴에 베스트 얼굴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표정이 모션 포토 내에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제가 지었던 실제 표정들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렀을 때 제가 특정 얼굴을 원하는 게 있으면 그 표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이렇게 조리개 값을 조절해서 카메라 심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선보였거든요. 사실 예전에도요, 인물 모드로 들어가면 배경을 흐리게 하는 블러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된 이 피사체 심도 조절 기능은 순정 카메라 앱에서 이렇게 익스퍼트 로우에 들어가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건 셀피 카메라에선 작동 안 하고요, 후면 카메라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 결과물 보이세요? 조리개 값을 올리면 배경이 점점 선명해지고, 이렇게 조리개 값을 낮추면 배경이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게, 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 비교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AI를 이용해서 피사체를 인식해서 배경이랑 대상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배경이랑 대상에 최적화된 노이즈 저감 기술을 사용해서 굉장히 야간 영상의 결과물이 좋아졌을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구글 픽셀이라든지 아이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 있던 그 녹음된 소리에서 원하는 소리만 줄이거나 강조하는 그런 기능이 이번 갤럭시 S25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보니까요, 이 다른 스마트폰에도 이미 있던 기능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의 S24나 그 이전 모델들에게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소개된 모든 AI 기능들이 전작에 다 적용될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충전 속도가 루머로는 막 25W를 지원할 거다, 이런 게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무선 충전 기준으로 치투 규격인 15W급으로밖에 충전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유선 충전 속도 늘어나지 않은 거는 확실히 갤럭시가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요즘 좀 중국 브랜드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좀 열심히 개발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내년 그 S26 시리즈에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도 들어갈 거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때쯤 되면 갤럭시도 배터리에 엄청나게 향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생각해도 이번 S25 시리즈에 그런 게 안 들어갔다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무선 충전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예전에 그 갤럭시에 쓸 수 있는 맥세이프 영상을 올린 것처럼요, 지금도 저는 갤럭시에 단순 맥세이프를 충전 외에도 이런 맥세이프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애플과 다르게 삼성은 스마트폰 자체에서 자석 정렬을 통해서 이런 액세서리를 붙이거나 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별도 자석으로 정렬할 수 있는 케이스를 써야만 이런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이 정렬이 돼가지고 붙여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갤럭시랑 다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일자로 정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붙였을 때 카메라 부분에 굉장히 겹치는 부분 없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갤럭시는 카메라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이 맥세이프 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석 마그넷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랑 약간 좀 겹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액세서리를 붙이게 되면 카메라를 일부 가리거나 아니면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 카메라 부분이 겹쳐가지고 맥세이프 액세서리가 잘 안 붙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갤럭시 S25에는 정품 충전 케이스에 이런 마그넷 정렬이 되게 하는 이런 맥세이프와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던데, 아무래도 정품이다 보니까 이 자석이 너무 세면 S펜의 필기감에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좀 자력이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갤럭시 S25에서 좀 맥세이프 기능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우아할 만한 포인트가 없었고 충전 속도도 그냥 C2 수준인 15W라는 거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요, 제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변한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꽤나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S25나 S25 플러스는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지만 10세시 엑시노스에서 스냅드래곤으로 바뀌었고요, 울트라 모델은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게 바뀌었고, 전작에서 아쉬웠던 스피커도 많이 튜닝이 되어서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 모두 스펙상으로는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용량이나 사용 시간도 사실 별로 차이가 없고요, 충전 속도도 사실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이번 갤럭시 언팩은 진짜 대충 보면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는 구글이 잘한 거지, 성능은 퀄컴이 잘한 거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AI를 단순 뭐 제미나이에게만 의존한 게 아니고 빅스비랑 통합해가지고 순정 앱들이랑 여러 가지 연동할 수 있게끔 한 거, 그리고 업스케일링 기술을 영상이나 사진에 적용한다거나, 그리고 카메라 스펙은 뭐 초광각 카메라 말고는 거의 그대로긴 한데 AI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결과물을 훨씬 다르게 보정을 더 잘해준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뭐 작든 크든 뭐 이런저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도 가격을 동결한 것만으로도 전 되게 이번 S25에 대해서 뭐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큰 버그나 결함이 없다면 말이죠. 사실 최근 갤럭시 S24 시리즈 울트라 이런 모델을 보면 초기에 카메라 버그도 좀 있었고 뭐 GPS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번 25 시리즈가 결함이나 버그 이런 게 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건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요. 일단 제가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25 시리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언팩만 봤을 때는 사실 뭐 별거 없네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제가 원 UI 7 베타를 좀 테스트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원 UI 7도 확실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또 S25랑 결합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뭐 전체 제품이라 최적화를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부드럽고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삼성 제품들은 뭐 링도 그랬고 버즈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실망한 제품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 올해 제가 써본 뭐 갤럭시 북 5 프로라든지 아니면 S25 시리즈도 그렇고 올해 삼성은 되게 출발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어떻게 사가지고 구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해보고 다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